여친이 파산해버렸다.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난 너. 대저택의 삶에 익숙했던 넌 이 비참한 현실을 거부하며 매일같이 그녀에게 쓸모없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해댄다. 급기야 그녀를 팔아치워 돈을 챙길 꿍꿍이까지 품는데,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내 여친은 사실 신분을 숨긴 채 떠돌던 베이징 최상류층에 숨겨진 재벌가 공주님이었던 것이다. 가족들이 그녀를 찾아낸 순간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악당 남친인 너를 외딴 산골짜기 돼지우리에 던져버린 것. 넌 그곳에서 악취에 시달리며 돼지처럼 비참하게 죽고 만다. 돼지 밥이 되긴 절대 싫어. 그런 개죽음은 절대 사양이라고. 하지만 맙소사, 넌 이미 빈털터리 여주인공에게 몇 달째 온갖 폭언을 퍼부은 상태. 악당 게이지 이미 맥스 달성. 넌 방안을 미친 듯이 뱅뱅 돈다. 다다다다가. 어쩌지? 대체 어쩌면 좋지? 사형 선고가 이렇게 빨리 코앞까지 다가오다니. 달칵. 그때 침실 문고리가 돌아간다. 출근했던 레나가 벌써 돌아왔다. 에반, 네 거 사왔어. 그녀는 네 눈치를 보며 잔뜩 긴장한 듯 미간을 찌푸린다. 넌 고개를 번쩍 든다. 순간 얼음, 척, 얇은 입술에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 거의 180cm에 달하는 훤칠한 그녀. 가늘고 긴 눈동자엔 서늘한 살기가 번뜩인다. 찌릿. 네가 아직 화가 났다고 생각한 그녀는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는다. 무상킹 두리안은 600위안이나 한단 말이야. 돈을 좀 더 모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단 말이야. 매일 직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건 하늘이 다 안다고. 심야엔 마트 캐셔로 투자까지 뛰면서 밥 한 끼 제대로 안 사 먹는 그녀. 대체 어떻게 이 여자를 계속 닥달한단 말인가? 넌 재빨리 꼬리를 내린다. 휘리릭. 사실 두리안은 이젠 별로야. 딸기가 먹고 싶어. 레나는 깜짝 놀라 눈을 끔벅인다. 띠용. 그녀의 기억 속 넌 딸기라면 질색했으니까. 넌 허둥지둥 수습에 나선다. 뻘뻘. 그냥 오늘은 다른 게 땡겼을 뿐이야. 한참을 멍하니 있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넌 몰랐다. 그녀가 문을 닫는 순간 문에 기대서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번뜩였다는 걸. 슥! 그녀의 머릿속에 번쩍 하고 스친 생각. 갑자기 난동을 멈췄다고? 드디어 정남이가 뚝 떨어진 건가? 날 영영 떠나버리려는 속셈인가? 그날 저녁, 레나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온다. 다다다다. 과일 봉지를 든 채 문을 박차고 들어와 내 방으로 직진. 쾅. 하지만 문고리를 돌려 벌컥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있다. 횡. 숨이 턱 막힌다. 헉. 그녀는 문틀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는다. 쿠당탕.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 마지막 남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바로 그 찰나. 바로 뒤에서 네 목소리가 꽂힌다. 레나 빨래 다 됐어. 가서 씻어. 레나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찌릿. 그녀가 휙 뒤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뜬다. 안 떠났구나. 넌 진심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떠나? 어딜 가? 나 오늘 쉬는 날이야. 천근만근 갔던 마음의 짐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그녀의 표정. 후유. 그녀가 빨래 널라며 손짓한다. 하지만 네가 몸을 돌리는 순간 시선이 테이블에 꽂힌다. 번쩍. 그곳엔 떡하니 놓여있는 거대한 두리안과 새빨간 딸기 한 상자. 라벨이 아주 선명하다. 저건 600위안짜리 무상킹이잖아. 반지하에 살 만큼 빈털터리면서 널 위해 과일에 이런 거금을 썼다고? 너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킨다. 딸기만 사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럼 방세는 어쩌고? 레나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한다. 괜찮아. 하루에 2시간씩만 더 일하면 돼.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다. 어젯밤 네 호통 때문에 2시간이나 잠을 설쳤는데 오늘은 고작 두리안 때문에 더 뼈 빠지게 고생하겠다고?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한때 세상의 꼭대기에 섰던 여자가 현실의 무게에 이렇게 짓눌리다니. 넌 이를 꽉 깨물고 테이블 위 두리안을 낚아채 과일 가게로 달려간다. 다다다다. 넌 상인에게 싹싹 빈다. 제발요. 제 여친이 방금 사간 건데요. 환불 좀 안 될까요? 진짜 방세 낼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애걸복걸한 끝에 상인은 마침내 580위안을 돌려준다. 아싸. 현금을 꽉 쥐고 화방 앞을 지나가던 순간 뇌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 찌릿. 넌 미대 출신이잖아. 육교 위에 자리를 깔고 초상화를 그려서 팔면 딱이잖아. 하루빨리 이 시공창을 벗어나야 해. 레나를 버리고 도망친다는 생각은 애초에 일도 없지. 여주를 버리는 것도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 그녀가 운명의 남주를 만날 때까지 숨죽여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만 이 스토리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새벽 2시 파김치가 된 레나가 드디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다. 터덜터덜. 하지만 문을 밀고 들어온 순간 그녀는 우뚝 멈춰선다. 헉!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자그마한 수면등. 그 불빛 아래 쪽지 한 장과 꽃 한 송이가 놓여있다. 필요 없대도 기어코 사오다니. 580위안 받고 환불했어. 화판 사는데 돈 좀 썼고 남은 돈은 여기 뒀어. 다신 이런데 돈 낭비하지 마. 일부러 원래 몸주인의 건방진 말투를 흉내냈지만 마지막 문장은 협박이라기보단 꼬리 바렵 비친 골든 리트리버 같잖아. 위협적인 느낌 제로. 0%. 넌 곰곰이 생각하다 쪽지. 맨 아래에 한 줄 더 휘갈겨 쓴다. 슥슥. 그리고 다신 이렇게 늦게 돌아오지 마. 10시까지는 돌아와. 레나는 문득 곁에 남은 사람이 너라서 다행이라고 느꼈다. 다른 남자였다면 진작 도망쳤을 텐데. 그녀는 램프를 끄고 네 옆에 조용히 눕는다. 다음 날 아침, 네가 방에서 그림에 집중하는 동안 레나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인다. 진하고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진다.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공주님이 너 때문에 완벽한 마스터 셰프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천재는 뭘 해도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넌 붓을 든 채로 주방에 살금살금 들어간다. 레나,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그녀가 내 앞으로 계란 볶음밥 한 접시를 쓱 밀어준다. 먹어봐. 어때? 넌 한 숟가락 듬뿍 떠먹는다. 순간 네 두 눈이 번쩍 빛난다. 이거 진짜 미쳤어. 레나, 이 정도 실력이면 5성급 호텔 수석 셰프로 일해도 되겠어. 하지만 레나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뜬금없이 묻는다. 내 요리 실력 끔찍하다고 항상 그러지 않았어?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넌 황급히 수습하려 애쓴다. 예전 저택에 있던 셰프랑 비교해서 그렇단 거였지. 그때는 좀 부족했지만 지금은 완전 뛰어넘었다고. 레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너에게 꽂힌다. 너 요 이틀 동안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녀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듯 말을 멈춘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이대로 들킬 위기다. 넌 접시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허리에 양손을 얹는다. 칭찬 한번 해줬더니 감당이 안 돼? 내가 매일 소리라도 질러야 정상 같아? 레나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네 모습을 빤히 바라본다. 그럴 필요까진 없어. 그녀의 눈동자가 어두워지더니 먼저 시선을 돌려버린다. 식사를 마친 후 레나는 묵묵히 설거지를 한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스케치북을 뒤적거리고 있는 너를 발견한다. 그녀는 네가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출근해. 그녀가 무심하게 툭 던진다. 알겠어. 십시에 봐. 새로운 집안 규칙이야. 늦게 귀가하기 금지. 넌 고개조차 들지 않는다. 레나의 발걸음이 멈칫한다. 그녀는 쪽지에 적혀있던 말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너도 화판을 옆구리에 끼고 바로 뒤따라 나선다. 넌 그늘진 지하도를 골라 수박 노점상 옆에 이제를 세운다. 골판지에 굵은 펜으로 쓱쓱 휘갈겨 쓴다. 초상화 스케치 10분의 12안.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그 자리에 멈춰선다. 여자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 2명은 얼마예요? 넌 반달눈이 되도록 활짝 웃는다. 오늘 첫 손님이시니까 똑같이 12안에 해드릴게요. 20분 후 커플은 초상화를 들고 대만족하며 자리를 뜬다. 넌 핸드폰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12안 입금 완료. 너무 신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를 뻔했다. 옆에 있던 수박 장수가 낄낄 웃으며 몸을 기울인다. 노점상 차려본 건 처음이지? 눈썰미가 제법이네. 의자를 하나밖에 안 가져왔잖아. 아직 학생인가? 넌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예요. 진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으니까. 노점상 아저씨는 갈수록 놀라워하며 내 그림을 살핀다. 이거 완전 사진 같네. 넌 무심하게 웃어 넘긴다. 제가 타고난 천재인가 봐요. 아침 9시가 되자 출근길 인파가 쏟아져 나온다. 내 작은 노점은 빠르고 저렴해서 순식간에 내일 예약까지 2건이나 잡힌다. 고개를 끄덕이며 확약했지만 속으로는 바람 맞을까봐 내심 조마조마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레나가 우연히 같은 지하도를 지나가다 널 단번에 알아본다. 다음 순간 방금 학교를 마친 꼬마 하나가 네 손에서 그림을 획 낚아챈다. 야, 그거 내 거야. 넌 벌떡 일어난다. 꼬마는 그림을 쥐채 냅다 도망친다. 순식간에 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아이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며 아이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꼬마가 보도의 끝에 다다른 순간 누군가의 몸에 쾅 하고 정면으로 부딪힌다.
레나가 차갑고 꼼짝 않는 조각상처럼 서서 아이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살짝 열린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진다. 내 거에 손을 대. 꼬마가 으앙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공룡이 나타났어. 공룡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 넌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제때 도착한다. 공룡이라고? 넌 빵 터져서 폭소를 뿜어낸다. 꼬마 시선에서 레나는 진짜 공룡처럼 보일 만큼 위압적이겠지만 레나는 전혀 농담할 기분이 아니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곧장 손을 뻗는다. 꼬마는 혼비백산해서 곧바로 그림을 쑥 돌려준다. 아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사과한다. 그제야 레나는 내게 그림을 건네주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묻는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림 팔아서 돈 좀 벌려고 노점상 열었지.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넌 휙 돌아서서 네 자리로 달려가 할머니 초상화 스케치를 다시 시작한다. 레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묵묵히 널 바라본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침없이 펜을 움직인다. 물 흐르듯 유려한 터치, 단 하나의 낭비도 없는 완벽한 선. 짠! 완성이요. 할머니는 12안을 쥐어주며 10년은 젊어 보인다며 기뻐하신다. 에이, 원래도 젊으셨으면서요, 사모님. 웃으며 떠나는 할머니를 뒤로하고 짐을 챙기려는데 척 시야에 들어오는 쭉 뻗은 두 다리. 고개도 들지 않은 채 12안에 10분. 말하던 입이 턱 막혔다. 번쩍 고개를 치켜들었다. 레나, 네가 왜 아직 여기에? 젠장, 근처에서 일하는 줄 알았으면 절대 여기서 장사 안 했을 텐데. 레나는 나를 귀하보며 몸이 건조하게 툭 내번졌다. 건너편에 동료 점심 사러 왔어. 그녀의 시선이 내 화판으로 스윽 향한다.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두뇌 풀가동, 즉시 쓰레기 남친 모드온. 오, 놀랐냐? 나 꽤 대단하거든. 내 힘으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다고. 레나의 표정은 그야말로 포커페이스. 소름이 촥 돋네. 벌떡 일어나서 필사적으로 연기를 이어간다. 나 오늘 40위안이나 벌었어. 내일도 예약 꽉 찼다고. 너랑은 다르지. 완전 쓸모없는 녀석.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스르륵 기어들어간다. 레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 할 뿐. 원하는 게 뭔데? 헉, 돈 모으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게 번쩍 떠올랐다. 머리를 쥐어짜다 드디어 그 전설의 명대사를 날렸다. 내 자전거 뒷자리에서 웃느니 차라리 BMW에서 울겠다. 레나는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돌아온 짧은 두 마디. 알았어. 그러곤 휙 돌아서서 가버린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심장이 쿵쾅쿵쾅. 아주 난리도 아니다. 엄청 빡쳤겠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레나가 다시 돌아왔다. 아무 말 없이 도시락만 툭 내려놓고 가버린다. 뚜껑을 열고 턱이 떡 벌어졌다. 고기 반찬 3개에 채소 하나라니. 얘네 회사 밥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나왔어? 옆자리 수박 장수 아저씨가 씩 웃으며 한마디 거둔다. 총각 주려고 따로 사온 거구만. 내가 보니까 그 아가씨는 맨 채소 도시락만 들고 있던데. 아저씨는 찐빵을 한 입 빼어 물며 묻는다. 저 아가씨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렇게 번상으로 말을 해? 나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하! 저도 알아요. 제가 완전 쓰레기라는 거요. 짐을 챙기고 곧장 다음 알바인 마트로 직행. 밤 9시까지 미친 듯이 물건을 나르는 상하차 작업.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아 다시 펜을 잡는다. 찰칵 문이 열리고 레나가 들어오자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아, 맞다. 십시 귀가 룰을 만든 건 나잖아. 벌써 십시냐? 입이 방정이지. 튀어나온 말에 당장 내 뺨을 후려치고 싶다. 일찍 들어와서 짜증 난다는 것처럼 들렸잖아. 하지만 레나는 무덤덤하게 답했다. 오늘은 일이 좀 없었어. 먼저 씻을게. 나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다. 스케치 10여 장을 쳐내고 나서야 레나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폰 살 돈조차 없는 그녀. 월급은 몽땅 공용 계좌로 들어가니 유일한 낙이라곤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 것뿐. 이 어색한 정적을 깨기 위해 툭 질문을 던졌다. 뭐 읽어? 레나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대답한다. 가난한 찰리의 영감. 헉, 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기어코 이 여자가 부자 되는 법을 공부하게 만든 건가? 뻘쭘하게 침대에 누워 통장 잔고를 슬쩍 계산해본다. 레나 말로는 월세 낼 날이 코앞인데 그거 내고 나면 다시 잔고는 0원. 완전 망했다. 그때 레나가 책을 툭 내려놓는다.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콱 찌른다. 그림 실력이 꽤 좋던데. 언제 배웠어? 나는 역질문으로 회피 스킬 시전. 나도 아직 안 물어봤거든. 학교가 졸업한 애가 무슨 수로 300억짜리 회사를 세우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 그 자체. 금융을 전공했으니까. 말문이 턱 막혔다.
그럼 왜 네 동기들은 아무도 그런 거 못 해냈는데? 레나의 눈썹이 살짝 꿈틀한다. 동기 중엔 나처럼 이렇게 폭삭 망한 사람도 없거든.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하긴 그녀의 파산은 진짜 뼈아프지. 소비 제한, 전 계좌 동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압류당하니 내 계좌로 꽂힐 수밖에 없는 상황. 마음이 약해진 나는 어떻게든 위로의 말을 더듬거리며 짜냈다. 넌 아직 창창하잖아. 반드시 재기할 거라고. 내가 확신해. 점심때 수산시장을 지나쳐왔다는 걸 떠올리며 그녀의 지친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슬쩍 물었다. 직장 근처야? 레나는 도리도리 고개를 젓는다. 아니, 집까지 3km는 걸어야 해. 내가 자전거라도 한 대 사줄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레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빤히 쳐다볼 뿐 입을 꾹 다물었다. 아차, 낮에 날렸던 그 망언이 뇌리를 스쳤다. 자전거 뒷자리에서 웃느니 차라리 BMW에서 울겠다. 다음 순간 그녀가 책을 캐 던지더니 벌떡 일어나 불을 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새까매진다. 당신이 조용히 묻는다. 내 말에 대답 안 했잖아. 내일 내가 하나 골라줄게. 어둠 속에서 레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다. 내일이 월세 내는 날이잖아. 그럼 월세 내고 나서 내가 더 그리면 돼. 이번 달 안으로 무조건 사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한다. 신경 꺼. 잠이나 자. 다음 날 당신은 자전거 한 대 살 돈도 없을 만큼 빈털털이지만 그래도 화판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선다. 오전 내내 뼈 빠지게 일하고 막 짐을 챙기려던 찰나. 분홍빛 머리를 한 엄청난 미소녀가 짠 하고 나타난다. 씩 웃자. 귀여운 덧니 2개가 빼꼼. 나 좀 그려줄 수 있어? 당신은 미안한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오늘 오후엔 일이 있어서 내일은 어떨까? 분홍 머리 소녀는 활짝 웃으며 끄덕인다. 그럼 내일 첫 손님은 바로 나야. 내 이름은 비앙카 바이. 바로 옆 중앙미술학원 3학년이야. 당신의 턱이 땅바닥까지 떨어질 뻔한다. 쿵. 중앙미술학원에 다닌다고? 근데 왜 나한테 그려달라는 건데? 비앙카가 찡긋 윙크를 날린다. 그녀의 목소리는 녹아내릴 듯 달콤하다. 선배 그림 스타일이 완전 내 취향이거든. 그녀는 그저 칭찬만 하는 게 아니다. 직접 화판 챙기는 걸 거들어 주기까지 한다. 엘리트 미대생에게 칭찬을 받으니 당신은 진짜로 우쭐해진다. 두 사람은 금세 죽이 맞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수다를 떨지만 둘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여자가 두 사람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찌릿. 그녀의 붉은 입술이 꾹 닫히고 미간은 팍 구겨진다. 손에 쥐 오렌지를 꽉 쥐어짜서 과즙이 손가락을 타고 뚝뚝 떨어진다. 당신은 레나가 지식여진 오렌지를 쓰레기통에 퍼 던져버리는 걸 멍하니 지켜볼 뿐이다. 집으로 돌아왔건만 그녀의 상태가 완전 영 아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이것저것 마구 뒤적거리며 쿵쾅대는 바람에 그림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도대체 뭘 찾는 건데? 레나의 눈동자가 먹물처럼 캄캄하다. 그녀가 당신을 보며 툭 벗는다. 옷장에 있는 거 다 빨려고. 곰팡이 피는 건 질색이니까. 하지만 화장실에 가자마자 다시 소리친다. 에반, 당신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엔 또 왜요, 루아가씨? 하지만 레나는 묵묵히 침대로 기어 올라가 책을 읽는 척한다. 이제 짜증나는 건 당신 쪽이다. 시간을 힐끗 보니 그녀 때문에 벌써 10일시다. 그만 읽으라고 쏘아붙인다. 레나의 어두운 눈빛은 속을 알 수가 없다. 알았어. 안 읽을게. 당신이 더 밀어붙인다. 오늘 대체 왜 이러는 건데?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병이라도 걸렸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없다. 그저 당신의 입술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 찌릿. 당신이 조금 더 다가간다. 쓱. 모르는 척하지 마. 그 가까움이 그녀를 압박한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진다. 하하. 충분히 압박했다고 생각하고 물러서려던 찰나. 레나가 불쑥 입을 연다. 계속 그려. 난 물 좀 마시고 올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불을 휙 걷어차고 일어난다. 당신이 눈도 깜빡이기 전에 문 밖으로 쌩 나가버린다. 당신은 정말이지 황당하다. 한밤중에 물 마시러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 이해가 안 가니 아예 신경 끄기로 한다. 그냥 다시 그림이나 그리자. 어쨌든 돈이 최고니까. 하지만 펜을 몇 번 끄적이기도 전에 종이 위로 물방울이 툭 떨어진다.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니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줄줄이 맺혀 있다. 아, 젠장. 윗집에서 물이 새잖아. 허둥지둥 그림을 사수한 뒤 화장실로 달려가 대야를 챙겨와 책상 위에 놓고 떨어지는 물을 받는다. 뚝뚝. 신발을 꿰어 신고 계단을 쿵쾅쿵쾅 뛰어 올라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외친다. 안에 누구 없어요. 물바다가 됐다고요.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문을 두드려댄다. 쾅쾅쾅. 양옆집 이웃들까지 다 깼지만 윗집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이웃 하나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말한다. 거기 며칠째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요. 건물 관리인한테 전화해봐요. 당신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저 비배기로인데요.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와서 확인 좀 해주실래요? 물이 얼마나 새는데요? 당신은 패닉 상태다. 처음엔 몇 방울이더니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요. 거기 파이프가 터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 놓은 집안이 물바다가 될 거예요. 관리인의 목소리는 속 터지게 느긋하다. 알았어요. 그쪽 집이랑 통화해볼게요. 전화를 뚝 끊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간다. 다다다.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 누수가 더 심해져 물이 바닥까지 번지고 있다. 화장실에서 다른 대야를 낚아채 더 많은 물방울을 받아낸다. 찰박. 전화한 지 벌써 20분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다시 전화를 걸어본다. 위층 녀석들이랑 연락 닿았어요? 관리인의 차가운 대답. 안 받네요. 살면서 이렇게 빡치는 일은 처음이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잖아. 게다가 물 구하러 나간 레나 쩐즈는 아직도 안 돌아왔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려던 찰나 아차. 레나 쩐제가 폰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말도 안 돼. 자전거 따위가 아냐. 레나 쩐제게 진짜 필요한 건 핸드폰이라고. 위층 세입자 녀석은 잠수 탔고 관리실 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완전히 도간에 든 쥐신세야. 물 새는 곳에서 짐을 빼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던 그때 창밖으로 눈이 멀듯한 새하얀 성광이 쫙 갈라졌다. 순식간에 온 밤이 하얗게 물들었어. 뒤이어 하늘을 쪼개버릴 듯한 천둥 소리. 쿠구궁. 숨이 턱 막혀온다. 기억이 폭발하듯 밀려왔어. 태풍, 통유리창 밖으로 내리치던 번개, 그리고 침대에서 오들오들 떨며 울고 있던 칠살의 나. 부모님은 언제나 바쁘셨지. 일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텅 빈 집에 나 혼자 남겨지기 일쑤였어. 그때 하늘은 너무나도 까맸고 천둥은 귀가 찢어질 듯 컸지. 그 옛날의 공포가 순식간에 날 집어삼켜 난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한편 레나 쩐즈는 가장 싼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샀어. 야외 운동기구에 혼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지. 이 시간에 베이징은 칠흑 같은 어둠, 빌딩과 그림자뿐인 세계.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 넌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 지독하게 가난하게 자랐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가족을 부양했어. 원래 에바는 수능이과 수석 천재. 그를 가르친 모든 선생님이 그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겼지.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베이징대에 가서도 그는 눈부시게 빛났어.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꽃팔지. 소문에 따르면 2학년 때 동기와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했고 밤새 코딩하고 운영을 갈아넣은 끝에 회사 가치를 1,000억 위안까지 끌어올렸다고 해. 하지만 그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사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지. 그는 처참하게 몰락했고 빚더미에 앉은 채 쫓겨났어. 별처럼 빛나던 성공이 박살 나버린 거야. 레나 쩐즈는 그가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업계 거물들은 모두 그의 뒤를 봐주고 있었어. 그들이 그를 무너뜨릴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넌 그 기습 공격이 정확히 그를 노린 거라 확신하고 있지. 레나 쩐즈는 적이 누군지 전혀 몰라. 지금 그에겐 아무것도 없어. 진실을 파헤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지. 그녀는 찬물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식도를 타고 내리는 서늘함을 느낀다. 머리가 조금 맑아지길 바라면서 말이야. 파산 이후 그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적은 거의 없었어. 잘 때를 빼면 넌 항상 그에게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닥달하거나 집안일을 시켜 먹었으니까. 하지만 최근 들어 넌 꽤 조용해졌지. 스스로 알바까지 구했잖아. 내 태도가 마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변했다는 걸 그녀도 눈치채는 거야. 레나짱은 낮에 본 광경을 또 떠올리고 있겠지. 너와 핑크색 옷을 입은 그 여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던 모습. 내 미소는 그녀에게 보여준 그 어떤 미소보다 진심이었을 테니까. 빠직. 그녀가 물병을 꽉 쥐자 플라스틱이 일그러지며 남은 물이 쏟아져 손을 적시고 말았어. 그녀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인정하려 들지 않아. 넌 그녀가 상처받고 패배감을 느꼈다는 걸 알고 있지. 마침내 천둥이 하늘을 찢어발기자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넌거실 불을 켜두었어. 레나짱이 침실문을 열었을 때 본 건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내 모습이었어. 그녀는 재빨리 침대로 다가왔지. 그녀가 어깨를 툭툭 친다.
에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집에 물이 새고 있어. 위층엔 아무도 없고 관리실은 나 몰라라 해. 레나 쩐진 탁자 위 대야 2개를 발견했지만 진짜 문제는 물이 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진짜 문제는 창문을 때려 부술 듯한 비바람과 끊임없이 으르렁대는 천둥 소리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떠본다. 너 천둥 무서워해? 넌 멈칫한다. 그녀가 의심하지 않을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지. 레나 쩐진 한참 동안 네 눈을 응시하더니 네 폰을 빼서 들고 관리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 누수부터 해결하려는 거야. 이번엔 반응이 더 어이없어. 한밤중에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거길 어떻게 갑니까? 가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전 열쇠 따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레나 쩐진 욱해서 욕을 번곤 전화를 끊어버렸지. 그리고 응급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다. 100원 문제는 관리실 담당입니다. 저희는 중재만 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도 늦었고 날씨도 이러니 오늘은 호텔에서 묵으시는 게 어떨까요? 레나 짱이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걸 보니 마치 돈 한 푼 없는 거지 같은 현실을 억지로 삼키는 것 같았어. 물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내일 열쇠공 아저씨가 올 때까지 진짜 물바다가 되진 않을 거야. 레나 짱도 바닥에 고인 물을 눈치챘겠지. 네가 이미 다 치워놨잖아. 그녀도 분명 깜짝 놀랐을 거야. 그러고는 젖지 않도록 바닥 근처의 물건들을 모조리 침대 밑으로 쑤셔 넣었지. 대야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엄청나게 크다. 그녀가 스웨터 2벌을 집어 대야 안에 깔았어. 천이 충격을 흡수하자 소음이 팍 줄어들었지. 열쇠공 아저씨는 내일 아침 8시에 올 거야. 이제 자자. 벌써 자정이라고. 네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또 다른 번개가 창밖 하늘을 쫙 갈라놓았다. 천둥이 칠 거란 걸 직감했어. 마치 사형대의 올라도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죄수가 된 기분. 그리고 콱쾅. 아까보다 훨씬 더 거대한 천둥 소리가 공기를 찢고 울려 퍼진 순간 갑자기 따뜻한 품속으로 확 끌려 들어갔다. 그녀의 시원하고 상쾌한 향기가 널 완벽하게 감싸 안았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수많은 폭풍우 속에서 부모님이 돌아와 널 안아주길 바라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그 소원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내게 그 따스함을 전해주는 사람이 소설 속 여주인공이라니 절대 네 사람이 될 수 없는 허구의 인물이 말이야. 하지만 이 온기 너무나 희귀해. 차마 밀어낼 수가 없어. 다음날 아침 찰칵 열쇠공 등장이요. 관리인 입회하에 윗집 문을 열어젖혔더니 파이프 파열이 아니었어. 윗집 녀석이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놓고 외출한 거야. 물이 싱크대 밖으로 줄줄 흘러서 층 전체가 물바다가 된 거지. 당장 건물 설계자 멱살을 잡고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따지고 싶어졌다고. 여기 사는 커플들은 프라이버시가 제로인 구조로 만든 게 확실해. 샤워기가 켜진다. 레나 쩐지 욕실에 있어. 침대에 등 돌려 앉아 스케치북을 꽉 줄 채 중얼거린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색, 색즉시공. 난 변태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라고. 왜 안 그리고 있어? 머리 위에서 레나 쩐지의 목소리가 확 꽂힌다. 번쩍 눈을 뜬다. 숨막히는 미모가 시야를 가득 채워버려. 완벽한 비율, 오똑하고 예쁜 코, 잔잔한 호수처럼 쿨한 눈동자까지. 너무 예뻐서 심장이 쿵 하고 멈출 뻔했잖아. 어떻게 이런 미모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대체 어떤 작가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냐고. 남주 녀석이 미쳐버린 것도 당연하지. 생판 남이라도 가던 길 멈추고 넋을 잃을걸. 그림 그리는 건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레나 쩐지 내 손에 든 풍경화를 슬쩍 보더니 툭 내뱉는다. 그럼 다른 걸 그려봐. 모두가 풍경화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비앙카의 얼굴이 팥 떠오른다. 바람 맞췄던 그 녀석. 비앙카는 보고 있어도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는 타입이란 말이지. 오히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쓱 가라앉아. 좋아, 결심했어. 그 녀석을 그리는 거야. 그래야 내일 노점에서 만났을 때 짠! 하고 건네줄 게 생기잖아. 레나 쩐지 책을 들고 다가와 침대에서 읽으려나 본데 슬쩍 보더니 내가 방금 스케치한 여자 얼굴 윤곽선을 발견해버렸다. 얼굴형, 머리 스타일, 어제 그 핑크색 옷 입은 여자애랑 판박이잖아. 레나 쩐지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는다. 풍경화 그만 그리랜더니 바로 다른 여자를 그리고 앉아있으니 레나 쩐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질 지경. 하지만 스케치 쪼가리에 화내면 너무 쪼잔해 보일 테니 애써 표정 관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온다. 어느 연예인 그리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을 던져준 거라고. 그냥 장단만 맞춰주면
레나 쩐진 속으로 난 세상에서 제일 이해심 많고 속 깊은 여자친구야 라고 뿌듯해할 텐데 그런데 내가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대답할 줄 누가 알았겠어? 내 손님이야. 오늘 아침에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바람 맞췄거든. 대본에서 완전히 빗나간 전개. 레나 쩐제 목소리가 묘하게 삐딱해진다. 참 대단한 정성이네. 손님 얼굴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다 외우고.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슥슥 그림을 이어간다. 레나 쩐제 표정이 푹푹 가라앉고 있다.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저 종이를 어떻게 반으로 쫙 찢어버릴지 계산하는 얼굴이야. 바로 그때 내가 불영 내번졌다. 아,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던가? 꽉 쥐었던 레나 쩐제의 주먹이 스르르 풀린다. 분노 게이지가 쫙 빠져나갔어.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여자일 뿐이잖아. 질투할 게 뭐람. 레나 쩐지 세상 쿨한 척 받아친다. 언젠가 다시 마주치겠지. 그때 직접 보고 그리든가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한다. 미완성 스케치는 휙 치워버리고 귀여운 꼬마 동물들이 있는 배경을 그리기 시작한다. 얼굴 없는 초상화는 침대 위로 툭 던져졌어. 레나 짱은 보면 볼수록 신경 쓰이나 봐.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겠지만 내 성질을 아니까 꾹 참는 거겠지. 다음날 아침 짠 다시 내 노점으로 복귀. 오늘 지하도는 텅텅 비었네. 수박 아저씨도 안 나왔어. 화판을 세팅하고 전투 준비 완료. 하지만 아침 내내 허탕만 친다. 하루 빠졌다고 단골들마저 다 떨어져 나간 모양이야. 내일은 사람 바글바글한 곳으로 자리 좀 옮겨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짐 싸려는데 비앙카가 뿅 하고 나타났다. 오늘은 교복 차림. 손목에는 처음 보는 시계가 번쩍거려. 하지만 학생이 저렇게 쫙 빼입은 것만 봐도 집안 재력이 팍팍 느껴지지. 에반 선배 오후 되니까 드디어 나왔네. 난 또 다른 데로 자리 옮긴 줄 알았지. 비앙카는 나를 봐서 진짜 기쁜 눈치다. 어제 집에 좀 일이 있었어. 그래서 못 나온 거야. 살짝 깁적이며 변명해본다.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다. 초상화 못 그릴까봐 엄청 걱정했거든. 비앙카가 생긋 웃는다. 그러다 내가 짐 싸는 걸 보더니 이제 들어가게? 내일 다시 올까? 하고 묻는다. 여기까지 온 녀석을 또 헛걸음하게 만들 순 없지. 시간을 쓱 확인한다. 사실 어제 네 윤곽선은 미리 스케치해 뒀어. 종이를 척 꺼내 화판에 고정한다. 비앙카가 눈을 깜빡이더니 시계를 힐끗 본다. 내가 시계 브랜드를 알아보고 미리 아부 떨려고 그렸다고 생각하는 걸까? 비앙카의 입꼬리가 씩 올라가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아. 이번엔 실물을 보며 그리다 보니 확실히 보이네. 예상대로 눈꼬리가 싹 올라갔어. 저런 눈을 가진 여자애들은 어딜 가나 시선을 싹쓸이하고 남자들 가슴에 대못 좀 박는다지. 내가 관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앙카의 눈빛은 엄청 맑아. 남 갖고 노는 타입은 아닐 거야. 만약 그렇다면 진짜 아까운 일이지. 5분 만에 스케치 뚝딱 완성. 그림을 휙 건네주고 다시 짐을 싼다. 비앙카가 그림을 들고 빤히 쳐다본다. 그림 실력도 칭찬하더니 감성이 살아있다고 하네. 내 눈을 진짜 맑은 샘물처럼 그려줬네.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려준 건 선배가 처음이래. 진심으로 감동한 눈치야.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결제 앱을 켠다. 띠링 10영위안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확 치켜들었다. 비앙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날 쳐다본다. 0을 3개나 더 붙인 거 아냐? 물어보면서도 자기 입으로 내뱉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 실수로 송금해도 보통 0 하나 정도 차이 나는 법이잖아. 근데 3개라고? 실수 아니야. 비앙카가 씩 웃으며 말한다. 내 작품은 그럴 가치가 충분하니까. 1만 위안이면 완전 거저지. 거저. 당황하는 나. 제발 이러지 마. 비앙카는 살짝 시무룩한 표정으로 개인 연락처 코드를 들이민다. 알았어. 그럼 내 SNS나 추가해. 생각할 틈도 없이 추가 완료. 무려 1만 위안. 누가 마다하겠어. 지갑이 텅텅 빈 흙수저 신세지만 이걸 받을 순 없지. 비앙카는 영락없는 애잖아.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추가하자마자 남는 금액을 빛의 속도로 환불. 휙. 비앙카는 방긋 웃으며 폰을 붕붕 흔든다. 퇴근하게 해줄게. 다음에 반 친구들 데리고 또 올게. 바이바이. 비앙카가 가고 난 뒤 곱씹을수록 쎄한 느낌. 생각해보니 환불하는데 굳이 연락처를 추가할 필요가 없었잖아.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가 사라진 쪽을 노려본다. 저 녀석 뭔가 수상해. 조심성 많은 나.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에 사기 따윈 절대 용납 못해. 그 시각 레나는 길에서 비앙카와 딱 마주친다. 헉. 평소라면 남한테 눈길도 안 주겠지만 비앙카의 저 옷차림은 시선 강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저 멀리서도 확 튀는 존재감.
거리가 좁혀지고 고개를 숙인 채 폰만 쳐다보는 비앙카. 레나가 슬쩍 곁눈질한 순간 채팅창이 눈에 들어온다. 팟! 푸사는 바로 너잖아. 한여름인데도 레나의 등골이 오싹해진다. 찌릿! 그 자리에 얼어붙은 레나. 비앙카는 멀어지지만 레나의 분노 게이지는 급상승. 부글부글. 나도 아직 SNS 추가 안 했는데 저 녀석이 먼저 했다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나는 폰 살 돈도 없어서 빌빌대는데 저 핑크 머리는 손목에 400만 위안짜리 파텍필립을 찼다고? 쾅! 그날 밤 레나는 새벽까지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린다. 타타타타. 오직 깡으로 버티는 중. 오오오. 반드시 폰을 사고 말겠어. 그 살벌한 기세에 동료들은 덜덜. 저러다 우리 밥그릇까지 다 뺏기는 거 아냐? 휴식 따윈 모르는 기계처럼 일하는 레나. 자정인데도 멈출 기미가 없다. 레나짱 남친 왔다. 누군가 밖에서 외친다. 동료들이 곧바로 환호. 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다니. 이제 그만 가봐. 일 좀 적당히 남겨둬, 레나. 완전 부럽네. 남친 얼굴 좀 구경하자. 레나는 아무도 못 따라오게 막아선다. 척. 그녀가 뛰쳐나가자 여직원들은 치사하다며 까르르 웃어댄다. 레나가 나오는 걸 본 나는 안도의 한숨을 푹. 하! 레나, 너 약속 어겼잖아. 매일 밤 10시까지 오기로 해놓고 자정이 되도록 갈 생각을 안 하다니. 그녀가 땡전 한 푼 없다는 걸 몰랐다면 딴 데 새는 거 아닌가 의심했을걸? 밤늦게 데려다 주려고 여기까지 왔건만. 오후 내내 혼자 열받아 있던 레나는 화낼 기운도 없다. 욕실엔 촥촥 물소리가 울려 퍼지고 샤워를 싹 마치고 느릿느릿 나오는 그녀. 난 이미 침대에 누워 등 돌린 채 폰만 쓱쓱. 레나의 표정이 변한다. 팟. 분명 낮에 본 광경을 떠올리고 있겠지. 나한테 그게 정말 아무 의미 없었을지 신경 쓰이는 거다. 레나가 침대로 기어 올라와 내 폰을 슬쩍 훔쳐보려 했지만 고개를 내민 순간 화면은 이미 까맣게 아웃. 나 뻗었음. 쿨. 아무것도 못 봐서 실망 반, 안심 반.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너무 조용해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내 코앞에 손가락을 쑥. 1초, 2초, 3초 뒤 미세한 숨결이 마침내 그녀의 손끝에 닿는다. 훅. 그제야 안도하는 레나. 후유. 다행이다. 아직 살아있네. 혼란스럽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눈빛을 스친다. 찌징. 뼛속까지 이과인 레나는 사랑이니 신이 읊조리는 로맨티스트들을 절대 이해 못했지. 적당히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게 완벽한 인생이라 여겼지만 파산이 모든 걸 뒤엎었다. 쾅쾅. 그리고 이 좁고 낡아빠진 싸구려 방에서 그녀의 가슴 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두근.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쫓는 게 뭔지 마침내 깨달은 듯한 기분. 그게 바로 결혼의 진정한 가치이면서도 결혼 그 자체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언가. 다음날 나는 근처 폰 매장으로 돌격. 타닷. 제일 싼 게 뭐죠? 이거요. 340일 위안. 학생이나 어른신들 쓰기 딱 좋. 살짝 흠칫하는 나. 그렇군요. 레나 폰으론 전화랑 문자만 할 거라지만 실버폰은 좀 가혹하잖아. 그래도 현실을 직시해보면 나 진짜 땡전 한 푼 없다고. 가혹한 게 대수냐. 결제 완료. 띠링. 세팅 끝. 나중에 레나가 도시락을 들고 왔을 때 난 폭풍 스케치 중. 사각사각. 그녀는 늘 그렇듯 말없이 도시락만 툭 내려놓고 뒤돌아선다. 휙. 잠깐만 레나. 핸드폰 하나 샀어. 넌 황급히 그녀를 멈춰 세운다. 레나가 우뚝 멈춰선다. 번호랑 계정은 내 명의로 등록했으니까 맘 편히 쓰라고. 다른 앱 깔고 싶으면 내 주민번호 쓰면 돼. 문자로 보내줄게. 레나는 곧바로 핸드폰을 받지 않는다. 가을옷 산다고 돈 모으고 있지 않았어? 왜 나한테 핸드폰을 사주는 건데? 넌 이미 변명거리를 준비해뒀다. 연락 안 끊겼으면 해서 그래. 한밤중에 너 데려다 주려고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것도 이젠 지쳤다고. 레나의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이 스르르 풀린다. 그렇구나. 고마워. 이제 빨리 일하러 가. 돈 팍팍 벌어오라고. 그녀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걸 보고 넌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레나가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걷던 그때 어떤 여자애가 떡하니 앞을 가로막는다. 고개를 든 레나의 시야에 들어온 건 눈에 확 띄는 분홍색 머리. 내 계정에 추가됐던 그 연락처가 뇌리를 스친다. 레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다. 비앙카는 팔짱을 낀 채 레나의 핸드폰을 싸늘하게 훑어본다. 그 남자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해주는데 고작 이런 싸구려 폰이나 사준대? 레나는 단번에 눈치챈다. 에반을 쫓아다니던 애 아니었나? 근데 왜 뒤에서 나타나 사람을 깔아뭉개는 거지? 네가 알바 아니잖아.
레나의 목소리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흐른다. 비앙카가 다정하게 굴던 가식적인 가면을 휙 벗어 던진다. 그녀의 말투가 날카로운 비수로 돌변한다. 우리 집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도 이런 고물포는 거들떠보지도 않을걸? 꼴이 참 말이 아니네. 레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쏙 찔러 넣고 눈매를 가늘게 뜬다. 너 정체가 뭐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른 폼이 보통 부잣집 아가씨가 아니다. 비앙카가 씩 웃는다. 나 뒷조사 다 끝냈거든. 투잡 뛰고 있다며? 한 달에 1만 위안 넘게 번다던데.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궁창 같은 반지하에 살 정도는 아니잖아. 그 자식이 널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라고. 그딴 식으로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레나 선배 찾으려고 몰래 빠져나왔어. 할아버지께서 그러셨어. 선배가 회사만 다시 세우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놈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럴 날은 평생 안 오겠지. 레나의 미간이 팍 좁아진다. 단 1초도 더 낭비하기 싫다는 듯 비앙카를 휙 지나쳐버린다. 선배의 그 남친 완전 돈에 미친놈이라고. 노점상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놈이 연락처 교환한 건 나 하나뿐이거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연락처를 추가했다는 말만 들어도 레나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녀가 획 돌아본다. 그건 네가 연락처 따내려고 일부러 돈을 더 얹어줘서 수작 부린 거잖아. 내가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환불해주려고 굳이 연락처를 추가할 필요는 없잖아. 결제 코드로 바로 보내면 그만이지. 너무 순진하게 굴지 마. 그 자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밖에 모른다고. 내 말이 안 믿기면 당장 오늘 밤 저녁 먹자고 문자 보내볼 테니까 그놈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 그녀는 이미 문자를 타다닥 치고 있다. 레나의 분노가 폭발한다. 내 남자친구는 네 장난감이 아니야. 레나가 다급히 손을 뻗어 막으려 하지만 비앙카가 더 빨리 전송 버튼을 꾹 누른다. 두 사람이 아웅다웅하는 사이 채팅창에 빨간 느낌표가 띡 뜬다. 상대방이 친구 인증을 설정했습니다. 아직 친구 사이가 아닙니다. 먼저 인사를 보내어 친구 추가를 요청하세요. 비앙카가 당황한 눈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선배가 몰래 핸드폰 만져서 날 차단했지? 자기 같은 초절정 미소녀 부자를 차단할 남자가 세상에 존재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예쁘고 돈 많은 여자를 걷어차는 바보가 어딨어. 비앙카는 얼빠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 레나가 뚜벅 다가가 그녀의 뺨을 쫙 갈겨버린다.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 내 수작이 뭔진 내 알바 아니야. 그 사람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 2번 말하게 하지 마. 난 선배를 도와주려는 거라고. 레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성큼성큼 걸어간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다. 분홍 머리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건 그렇다 치자.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니. 대체 목적이 뭐야? 레나의 머릿속엔 이렇게까지 자신을 스토킹할 원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고민 끝에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한창 바쁜지 잔뜩 짜증 섞인 목소리다. 여보세요. 나야 레나. 우당탕.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 기겁해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듯한 엄청난 굉음이 터진다. 네, 레나 선배. 괜찮아요? 제니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세다. 우리 모두 걱정돼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요. 대체 몇 달 동안 어딜 갔던 거예요? 연락 한 통도 없이. 잘 지내는 거 맞죠? 레나의 가슴속에 뭉클하고 따스한 무언가가 번진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응, 난 괜찮아. 제니가 훌쩍거리며 목이 맨 소리로 말한다. 카이신이랑 다른 애들도 새로운 벤처 기업을 시작했어요. 벌써 첫 투자 라운드를 마쳤다고요. 카멘은 대형 IT 기업으로 이직했어요. 선배,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세요? 필요하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때려치우고 합류할게요. 레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 날 이렇게까지 믿는 거야? 제니가 눈물을 머금고 풋 웃음을 터트린다. 선배랑 진짜 배기를 만들어보고 싶으니까요. 레나 선배는 제 우상이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세계 무대에 서실 거란 걸 안다고요. 레나는 그 말이 거의 황당하게 느껴졌다. 제니의 믿음은 그야말로 맹목적이었다. 내가 안고 있는 빚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전혀 모르잖아. 몇 번을 다시 태어나야 갚을 수 있을지 모를 액수. 하지만 레나는 그녀의 열정을 꺾지 않았다. 아직 아무 계획도 없는걸? 넌 하던 일 계속해. 그러다 방금 전 일이 떠올라 묻는다. 혹시 분홍머리 후배나 바이 가문 출신의 재벌 아가씨랑 부딪힌 적 있었나? 대체 어느 재벌가 딸내미가 그렇게 까칠해?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다른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비앙카의 말이 레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회사를 다시 세우면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고. 비앙카의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레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생판 남 때문에 잠을 설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나저나 아직도 그 남자랑 만나세요? 당연히 에반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녀의 친구 중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들 레나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그 녀석은 고마운 줄도 몰랐다. 레나에게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항상 친구들이 레나의 발목을 잡는다고 떵떵거렸다. 하지만 싫은 건 싫은 거고 제니는 혹여나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얼굴 붉힐 일이 생길까봐 대놓고 욕할 배짱은 없었다. 레나는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단번에 알아챈다. 아직 만나고 있어. 제니는 할 말을 잃었지만 티를 내지 않을 만큼 눈치가 빨랐다. 그 사람 사실 꽤 괜찮잖아요. 선배를 엄청 사랑하고요. 레나는 그 단어를 조용히 읊조렸다. 사랑이라. 너무 낯설고 이질적으로 들렸지만 가슴속에 무언가 따스한 것이 일었다. 그렇다고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은 기분. 그 후 포럼을 뒤적여보니 가장 흔한 조언은 진짜로 발걸음을 멈출 여유가 있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소에 자리를 잡으라는 것이었다. 계속 스크롤을 내리다 좋아요만 개짜리 쇼폼 영상을 발견한다. 솔직히 그림 실력은 그저 그런데 대체 이런 게 어떻게 떡상한 거야? 호기심이 발동한다. 프로필을 클릭하는 당신. 팔로워 무려 30만 명. 초상화마다 담긴 했지만 영혼이 1도 안 느껴진다고. 그런데도 댓글창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로 폭발 직전. 프로필 소개에는 하루 딱 10건만 작업하며 대기 명단이 꽉 차서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적혀 있다. 당신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이거다. 나라면 하루에 50장은 걷더니 그것도 훨씬 고퀄로 뽑아낼 수 있는데 그때 전화가 울린다. 띠리링. 레나의 전화다. 여보세요? 혹시 레나 씨 남자친구분이신가요? 레나 씨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학이 넘어 여성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린다. 주변은 온통 소란스럽고 아수라장 그 자체. 도착해보니 레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녀는 기둥에 기댄 채 이마에서 뺨으로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초점 잃은 눈동자. 레나, 나야, 에반. 내 목소리 들려? 이 남자, 날 걱정하는 건가? 레나는 눈을 떠서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렇다고 완전히 감기지도 않는 고집스러운 상태. 당신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전의 경멸과 짜증 섞인 태도와는 180도 다르게. 에반, 나 진짜 열심히 돈 벌고 있어. 내 곁에 있어 줄 거지. 병실안, 당신은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그녀의 곁을 지킨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레나. 그녀는 재구실을 못하는 자신의 몸에 짜증이 난 듯 미간을 찌푸리며 깨어난다. 레나,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된 거야? 기억해. 원작 소설에 따르면 여주인공은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기 직전 어린 소녀를 밀쳐내 구하려다 부상을 입었다. 원래 에바는 연락을 받고도 사서 고생한다며 소리만 빽빽 지르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지. 그 때문에 그녀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게다가 눈을 떴을 때도 위로는커녕 독설만 퍼부어졌었지. 너 같은 여친을 두다니 내 전생에 10번은 나라를 팔아먹은 게 틀림없어.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거머리 같은 년. 이젠 내 돈까지 갉아먹고 피말리게 하네. 그냥 확 죽어버리지 그래? 그 폭언은 여주인공이 가장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낼 때마다 끔찍하게 맴돌았다. 소설 속에서 수없이 읽었던 바로 그 장면. 하지만 이제 소설은 현실이 되었고 그 망언을 번져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 말을 내뱉으면 레나는 상처받겠지. 아나잔이 원래 에반의 캐릭터가 붕괴되어 레나가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레나가 먼저 고개를 푹 숙인다. 미안해. 최대한 빨리 나와서 돈 버는데 지장 없게 할게.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버린다. 당신의 두 눈엔 오직 가슴 찢어지는 아픔만이 차오른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 대체 왜 사과하는 건데? 레나, 너 정말 무책임하잖아. 다치면 돈도 못 벌잖아. 절대 다치면 안 된다고. 레나의 새까만 눈동자가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똑바로 시선을 맞춰온다. 뭔가가 달라.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여전히 돈 타령을 하고 있지만 당신의 얼굴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역력했다. 바로 고통, 죄책감. 녀석은 어째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울지마, 에반. 오히려 그녀가 널 위로하고 있잖아. 넌 이 스토리에 갇혀서 본능을 거스르는 짓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진실을 말해봤자 정신병동에서 탈출한 미치광이 취급이나 받겠지. 고학력자들은 논리와 이성을 맹신하니까 이런 기괴한 이야기는 절대 안 믿을 거라고. 탁자 위에서 도시락통을 집어든다. 휙! 밥 좀 사올게.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레나를 돌아본다. 저 청년 아가씨 남친이야? 끄덕! 레나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반대편 침대에 누운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이 노부부. 70대 중반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평온하고 자상한 얼굴, 금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인상이다. 할아버지가 허허 웃는다. 운이 좋구먼. 아가씨 남친이 아주 지극정성이야. 하루 종일 아가씨 링거에서 눈을 떼지 않더라고. 다 비워지는 순간 바로 간호사를 부르고 말이야. 아침부터 단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고. 끄덕끄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내 말이 아직 점심도 안 먹었을걸? 두 사람 오늘 아침 11시에 왔잖아. 꿀꺽. 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띠링. 그때 제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뜬다. 돈 빌려줄게요. 천천히 갚아요. 제니는 벌써 몇 번이나 부드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레나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부탁을 못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지금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고통받는 건 바로 너라고. 그녀의 병원비를 긁어모으려고 네가 매일같이 밤새워 그림 그리는 모습이 벌써부터 뻔히 보인다고. 고작 자기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너한테 그런 희생을 치르게 할 순 없어. 드르륵 병실 문이 열린다. 네가 식판을 들고 돌아온다. 병원 밥치고는 제법 괜찮군. 고기 반찬 2개, 채소 2개, 그리고 연근 갈비탕까지. 하지만 찌푸려지는 레나의 미간. 왜 내 밥도 내 거랑 똑같이 밍밍해? 내 식판의 반찬은 그녀의 것과 완벽히 똑같다. 내 입맛이 자극적인 걸 뻔히 아는데. 짝 네가 젓가락을 쪼갠다. 혹시나 네가 식탐 부려서 내 거 뺏어 먹을까봐 그렇지. 나도 네 거 뺏어 먹을 순 없잖아? 멈칫. 레나가 말문을 잃는다. 옆 침대의 할아버지는 그 속내를 단번에 꿰뚫어 본다. 아가씨 서운할까봐 일부러 똑같이 싱거운 거 먹는구먼. 흠칫. 전곡을 찔린 네가 황급히 발뺌한다.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가벼운 게 땡겨서요.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 레나가 묻는다. 1만 위안 조금 넘어. 머릿속으론 이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미친 듯이 굴리고 있다. 레나, 넌 세상에서 제일 재수가 없는 거냐? 월급 받자마자 이런 일이 터진다고? 우주가 너 하나만 콕 집어서 억가하는 거 아니야? 레나가 덤덤하게 받아친다. 가난하면 물만 마셔도 체한다잖아. 말문이 턱 막힌다. 너무 지독하면서도 뼈 때리는 팩트. 아키, 하지만 걱정 마. 휙, 레나가 폰을 집어들고 내게 돈을 이체한다. 돈 좀 빌렸어. 띠링, 너는 폰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2만 위안 입금 완료. 쿠궁, 넌 큰 충격을 받는다. 그녀가 진짜로 돈을 빌렸다고? 뭔가 이상해. 그녀는 절대 남에게 돈을 빌리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루 10시간씩 뼈 빠지게 일할 때도 이 약물고 혼자 버텨냈던 녀석인데 자존심 한을 찌르는 녀석이 남에게 도움을 청할 리가 없어. 하지만 레나가 설명한다. 학교 후배 중에 제니라고 있어. 너도 만난 적 있지? 번뜩 제니가 기억났다. 소설 속 설정. 레나의 전 공동 창업자이자 든든한 아군. 나중에 레나가 베이징 재벌가 숨겨진 공주로서의 정체를 되찾은 뒤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 되는 인물. 레나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고 제니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나 태어나면 바로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거야. 헉, 또다시 경악. 레나는 절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심 끝판왕 아니었어? 그런데 제니한테 돈을 턱턱 빌린다고? 그래, 부자친구는 이럴 때 아낌없이 뜯어먹어야지. 끄덕, 레나가 수긍한다. 제니가 지금 굴리는 돈만 10만이 넘어. 치지지, 네 뇌에 과부하가 걸린다. 그렇지, 거물의 배프도 당연히 거물이겠지. 이건 진짜 프리미엄급 돈줄이잖아. 잠깐만, 퇴원하자마자 지하실에서 진짜로 이사를 간다고? 원작에선 분명 여주인공이 나이트클럽에 팔려가기 전까지 1년 넘게 그 지하실에서 산다고 못 박혀 있는데 스토리가 변하고 있는 건가? 이사 갈 거야. 레나가 말한다. 며칠 내로 온라인에서 매물 좀 찾아보려고. 발코니 딸린 원룸 같은 곳으로. 휙휙. 네 얼굴 표정이 10여 가지로 다이내믹하게 바뀐다. 그래. 대답은 하지만 속으론 일도 안 믿고 있다. 이 소설 속 세상은 전부 작가의 통제하에 있다고.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리가 없어. 레나의 약에는 가벼운 진정제가 섞여 있어. 그녀는 자주 잠에 빠진다. 쿨쿨. 넌 그녀의 침대 옆에 딱 붙어서 일을 한다. 링거가 다 떨어질까봐 알람까지 맞춰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너. 밤새도록 그러고 있자. 마침내 간호사가 널 불쌍하게 여긴다. 수액 알람기를 쓰면 될 텐데요. 다 떨어지면 알아서 소리가 나요.
계속 뚫어져라. 쳐다볼 필요 없잖아. 본능이 확 하고 깨어난다고. 벌써 가격의 압박에 부들부들 떨고 있군. 그딴 게 진짜 존재하다니. 얼만데? 조금 비싸네. 온몸이 바짝 긴장된다. 속으로 수백 위안은 할 거라고 각오를 다지는 중. 너무 비싸면 쿨하게 패스해주지. 14위안.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의료진 녀석들 비싸다는 기준이 참 스펙터클하군. 이 조그만 아이템 덕분에 드디어 꿀잠 밤새 몇 번 깨긴 했지만 아침이 밝고 리나가 눈을 뜨자 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떠. 에반, 어디 아픈 거야? 리나의 가슴 속에 찌릿한 불편함이 피어오른다. 녀석이 그녀를 쓸모없다고 매도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 네가 그렇게 말한 게 100번 맞았어. 그 자식은 정말 너한테 최악이었지. 널 계속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잖아. 아주 찰나 그를 놔버릴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간병인을 부르자. 네가 계속 있을 필요 없어. 넌 미간을 찌푸리며 하고 신음한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간병인은 하루에 수백 위안이나 한다고. 그걸 벌려면 며칠을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데 차라리 내가 여기서 간병인 알바를 뛰는 게 낫겠어. 네가 무리하다 쓰러질까봐 걱정돼.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리나는 널 이렇게 보는 걸 더는 못 견디고 마침내 소리친다. 낮에 틈틈이 자면 돼. 진짜 문제는 돈이라고. 돈. 일주일 간병비가 무려 2,000위안이나 해. 생각만 해도 하늘이 쿠궁 하고 무너지는 기분이다. 리나는 입술을 꽉 깨무채 휙 고개를 돌려버린다. 한편 사무실 일더미에 파묻혀 허우적대던 제니에게 갑자기 리나의 메시지가 띠링.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 의자에서 벌떡 튀어오를 뻔했다.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전장에 복귀하신 걸 대환영합니다. 지금 당장 선배에게 딱 맞는 부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리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여전히 그림에 열중하는 널 바라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알량한 자존심 따위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회사가 박살났을 때 그녀는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지. 이 업계는 나랑 안 맞는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었어. 수십억의 빚더미가 그녀의 발목을 옥죄었고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대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돌린 걸까? 바로 생존을 향한 길. 밤새 링거를 지켜보고 낮에는 둘의 생계를 위해 악착같이 초상화를 파는 남자친구. 하루에 수십 장은 거뜬히 그려낸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바로 너. 손이 옥신거려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그저 팔을 휙휙 털고 다시 펜을 쥐는 너 말이야. 리나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외면하는 건 강인함이 아니었어. 그저 비겁한 도망이었지. 과거의 모든 것과 정면으로 맞서고 타산의 진짜 배우를 밝혀내 박살낸 뒤 다시 부활해야 해. 그때 내 폰이 징 울린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찰칵 통화 종료. 리나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넌씩 미소 짓지. 호텔 방을 취소했는데 집주인이 잘 처리해서 남은 숙박비를 환불해줬어. 근데 오늘이 딱 7일째거든. 집주인이 확인하러 갔더니 아직도 식용유 냄새가 진동해서 그 진상한테 7일치를 더 물어내라고 했대. 무려 1영위안이 넘는 돈이 우리한테 꽂혀다 이거야. 아싸,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는군. 리나도 널 따라 하하하 웃음을 터뜨린다. 에반, 나가서 계획대로 해야 하지 않아? 가서 좀 쉬어. 하지만 그건 아주 희미한 미소의 흔적일 뿐. 온종일 앉아서 그림만 그리면 목에 최악이라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몸 좀 팍팍 움직여봐. 넌 그림들을 챙겨 들고 택배 부스를 찾아 쏜살같이 내려간다. 병원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딱 하나 있지. 다가가서 주소를 슥슥 적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에반, 엄청 오랜만이네. 휙 고개를 들어보니 핑크색 머리카락. 중앙미술학원의 그 후배 녀석 비앙카잖아. 그 일 이후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넌 관광지 근처로 노점을 옮겼었지. 넌 어리둥절하다. 오랜만이네. 그냥 이 근처 어슬렁거리는 거야? 비앙카가 씩 웃으며 찡긋 윙크를 날린다. 우리 언니가 좀 아파서 이 건물에 입원해 있거든. 그녀가 위를 쳐 가리키며 말한다. 하지만 올라가서 보진 않을 거야. 언니도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아차, 할 일이 있다는 게 번뜩 떠오른다. 그럼 수고해. 난 여친한테 빨리 올라가 봐야 해서 수다 떨 시간 없어. 슝, 가지마. 밀린 얘기 좀 하자니까. 네가 걷자. 그녀가 찰구머리처럼 따라붙는다. 밀린 얘기는 무슨,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잖아. 그럼 왜 날 차단한 건데?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도 안 가더라.
속으로는 당연히 네가 사기꾼인 줄 알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갈그로는 미간만 찌푸릴 뿐. 대체 원하는 게 뭔데? 비앙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팟 하고 대답한다. 나랑 사귀자고. 내 여자친구보다 내가 돈이 훨씬 많단 말이야. 네가 살아있는 한평생 호강하게 해줄 수 있어. 길거리에서 초상화나 팔면서 연명할 필요도 없다고. 수락한다면 우리 만남의 징표로 400만 위안짜리 이 시계를 줄게. 당신은 쓱 시계를 힐끗 쳐다본다. 전혀 모르는 브랜드다. 당연하지. 400만 위안이라니. 그 정도면 진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어. 당신은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찌릿 단호하게 말한다. 일단 마음은 고맙지만 나한텐 여자친구가 있어. 그래도 계속 이러겠다면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부르는 아주 끔찍한 단어가 있거든. 바로 가정 파탄범이지. 비앙카의 미소가 차갑게 굳어버린다. 가정 파탄범?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평생을 떠받들려 살아온 그녀다. 그런데 난생 처음 먼저 쫓아다니기로 마음먹은 남자가 날 가정 파탄범이라고 부르다니? 난 예쁘고 돈도 많은데 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레나는 베이징 최상류층에 숨겨진 공주님이다. 그녀가 신분을 되찾는 순간 비즈니스계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사이에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라고. 비앙카네 가문의 재력 따위는 비빌 수도 없다. 그리고 훗날 비앙카와 그녀가 끌어들인 녀석들 모두 레나의 손에 의해 돼지 먹이로 산골짜기에 내동댕이 쳐질 운명이다. 그 생각을 하니 당신은 비앙카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된다. 저렇게 버르섭고 연약한 온실 속 화초가 험악한 산골짜기에 던져진다고? 아마 새끼 돼지들보다도 일찍 뼈도 못 추릴걸. 관심 없으신가 보네? 당신은 휙 그녀를 지나쳐 걸어간다. 비앙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린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설마 녀석이 벌써 레나의 정체를 눈치챈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완벽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단 말이야. 레나 본인조차 모르는 일인데 이대로는 안 돼. 레나가 이런 듣보잡이랑 결혼하게 둘 순 없어. 가문으로 돌아간다 해도 입지가 없어질 거라고. 이 남자가 바로 방해물이야. 어떻게든 두 사람을 갈라놓을 방법을 찾아야 해. 병실로 돌아온 당신은 한 젊은 의사가 레나에게 엄청난 열의를 보이며 회복 상태를 묻고 있는 걸 발견한다. 의사의 미소가 너무 과한 탓인지 당신은 저 자식의 관심이 의학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상처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며칠 동안은 가벼운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는 다정한 당부의 말을 늘어놓고 레나는 무미건조한 단답형으로 대꾸하지만 녀석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맥박계를 꺼내며 해맑게 말한다. 혹시 모르니 맥박이 정상인지 체크해 볼게요. 당신의 머리 위에 물음표가 둥둥 떠오른다. 이건 수작 부리는 게 너무 티나잖아? 당신은 의사가 데이터를 챙겨 싱글벙글 웃으며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레나의 침대 곁으로 다가간다. 레나는 이미 당신이 돌아온 걸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나갈 때와는 다르게 당신은 지금 속에서 무언가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잔뜩 억눌리고 굳어있다. 레나가 묻는다. 아래층에서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냐고? 별일 아냐. 예전 고객이랑 마주쳤을 뿐. 그냥 잠깐 얘기 좀 했어. 그녀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묻는다. 당신의 얼굴은 굳은 채로 변함이 없다. 레나, 나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빡쳤을 뿐이라고. 대체 뭘 저렇게 화내는 거지? 레나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당신을 지켜본다. 그녀의 눈에도 당신의 화가 전혀 가라앉지 않는 게 보인다. 특히 의사가 또다시 돌아와 수치를 기록하고 나갈 때마다 당신의 분노 게이지는 쑥쑥 올라가고 있다. 당신은 속으로 부글부글 열불이 터진다. 저 자식 또 왔어. 아침에만 벌써 3번이나 오다니. 이제 막 수술 끝내고 겨우 회복 중인데 이렇게 자주 활력 징후를 기록한다고? 수작 부리는 거 진짜 너무 티나는 거 아니냐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한가득이라 당신은 그 끓어오르는 화를 미친 듯이 빠르고 슥싹슥싹 강하게 스케치하는 것으로 푼다. 당신의 감정은 항상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지금도 일부러 화판을 휙 돌려놓고 있잖아. 온몸을 그녀에게서 완전히 돌려버린 채로. 레나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자신에게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삐삐, 수액 알람이 또다시 울린다. 당신이 꾹 호출 버튼을 누른다. 기다렸다는 듯 젊은 의사가 쏜살같이 들어온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완전 참패다. 좋아.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공짜로 레나를 지켜봐 주겠다는데 이참에 나도 좀 쉬면 그만이지.
하루 종일 그 젊은 의사는 무려 6번이나 병실을 들락거린다. 당신은 오후 내내 레나에게 꿀먹은 반저리처럼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저녁 무렵 레나는 잔뜩 수심에 잠긴 얼굴로 어떻게 하면 당신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무슨 일이니, 세대? 왜 쉬지 않고 그래? 레나가 옆 침대에서 잠든 할머니를 힐끗 보고는 목소리를 낮춘다. 제 남자친구를 화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 싹싹하게 사과해야지. 부부 사이의 앙금을 다음 날까지 질질 끌고 가면 안 되는 법이야. 레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해 묻는다.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사과를 할 수가 있나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완벽하고 신중하게 살아오며 실수를 거의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도 드물었지만 사과에는 이유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유를 몰라도 사과부터 쿨하게 할 수 있지. 앞으론 더 잘하겠다고 싹싹 빌어봐. 그것만으로도 남자가 입을 열게 만들기 충분할 거야. 그럼 뭐가 그렇게 섭섭했는지 술술 다 말해주겠지. 할아버지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다. 레나는 그 말이 묘하게 솔깃하고 쓸모있다고 느낀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네가 저녁 식사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 옆 테이블에 봉투를 툭 내려놓고는 열어줄 생각조차 안 한다. 심지어 작은 접이식 식탁도 펴지 않았다. 밥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레나는 도무지 내 속을 알 수 없다. 그녀가 막 물어보려던 찰나 네가 호출 버튼을 탁 쳐버린다. 젊은 의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다 밥이 온 걸 보고는 가볍게 말한다. 제가 식탁 펴드릴게요. 이제야 레나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는다. 너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젊은 의사는 식탁에 음식을 올려두고 뚜껑을 열어 젓가락 포장까지 뜯어주려 한다. 레나가 그를 막아선다. 괜찮습니다. 젊은 의사가 싱긋 웃는다. 그럼 전 가볼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알렌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이제 레나의 머릿속에 퍼즐이 싹 맞춰진다. 오늘 네가 화를 냈던 순간들 전부 알렌 의사가 찾아왔을 때쯤이었다. 설마 그것 때문인가? 하지만 왜 그것 때문이겠어? 레나는 이 감정이 뭔지 아직 모른다. 그녀가 아는 건 단 하나. 그 감정 때문에 남자친구가 오후 내내 자신을 무시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다. 레나는 가슴이 꽉 막힌 듯 불편해진다. 미안해. 너를 향한 사과였다. 너는 붓을 든 채로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사과하지 마. 밥이나 먹어. 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밥도 먹지 않는다. 그저 무거운 눈빛으로 네 등짝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다.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안 봐도 네 등에 팍팍 꽂히는 게 느껴질 정도다. 알았어. 내가 먹여줄게. 레나, 그냥 같이 먹자. 이거 우리 둘 다 먹을 저녁이야. 나 안 배고파. 레나가 즉시 네 말을 똑같이 받아친다. 그럼 나도 안 배고파. 자기 자신을 인질로 삼겠다 이거지. 좋아. 결국 네가 항복한다. 숨겨진 베이징 최고 엘리트 공주님의 조용한 포스에 눌려 너는 벌떡 일어선다. 네가 식탁 위에 음식 포장을 뜯는다. 너 질투하는 거야? 레나가 뜬금없이 돌직구를 날린다. 너의 손이 흠칫 떨린다. 내가? 대체 뭘 질투해? 난 질투할 거 하나도 없어. 레나는 소설 속 캐릭터다. 네가 했던 게임 속 캐릭터처럼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대체 누가 가상의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단 말인가? 너 질투하는 거 맞아. 레나가 확신에 차서 말한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는 입을 열었다가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두려워진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한다. 질투한 거 아냐. 그냥 바람맞기 싫을 뿐이라고. 레나는 그 억지 주장에 엄청난 억울함을 느낀다. 나 바람 피운 적 없어. 네가 노려본다. 너 그 자식이랑 썸 탔잖아. 확실히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 어쨌든 이것만 기억해. 그 자식은 내 운명의 상대가 아니야. 엄한 사람한테 그런 기운 뿜어내지 마. 너는 그녀가 다른 남자들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할 줄 알았다. 하지만 대신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그녀가 또다시 말한다. 에반, 너 정말 질투하고 있구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진다. 아니라고 했잖아. 너 무슨 로봇이야. 그리고 그 순간 레나가 몸을 숙여 내게 입을 맞춘다. 그녀 특유의 차갑고 깨끗한 향기가 언제나처럼 대담하고 짜릿하게 훅 밀려온다. 너의 동공이 확 커진다.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몇 초가 지나서야 그녀가 입술을 뗀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젊은 의사가 체온을 재러 들어온다. 너는 즉시 휙 돌아서서 화판 앞으로 털썩 주저앉는다. 음식이 계속 놓여 있었네요. 아직 안 드셨어요? 지금쯤이면 다 식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레나가 그의 말을 딱 자른다. 괜찮습니다. 안 식었어요.
그리고 전 열 안 납니다. 그럼 제가 음식 데워드릴게요. 병동에 전자레인지가 있거든요. 이 젊은 의사, 너무 과하게 들이댄다. 그리고 이제 그게 확실히 보이자 레나는 마침내 그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깨닫는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쏘아붙인다.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해 의학적 이유 없이 환자를 반복해서 찾아오는 건 적절한 치료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병원 측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